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이 그를 이란과의 전쟁에서 물러서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연구인은 토요일 밤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총격이 발생했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31세 콜 토머스 앨런으로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미국 법무장관 대행 토드 블랑슈는 수사관들이 앨런이 트럼프 대통령을 해치려 했고 단독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란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우리의 위대한 대통령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제가 이란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저는 정말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훌륭한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 백악관으로 생중계 연결해서 E24 뉴스 영어 수석 미국 특파원인 마이크 바겐하임의 최신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어젯밤 그 만찬에 참석하셨죠?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직접 겪으신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혼란이었어요. 정말 큰 혼란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위기도 우호적이었고요. 사람들은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다가 첫 코스를 먹기 위해 자리에 앉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컬러가드의 입장식이 있었고 국가가 연주되었으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회장의 개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빈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멘탈리스트 오즈 퍼만이 어젯밤 주요 엔터테이너로 초청되었거나 초청될 예정이었는데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과 함께 작은 마술을 선보이며 그녀의 아기의 이름을 맞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에 출산 예정이었고 오즈 퍼만이 이름을 맞힌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났고 저는 한 번만 들었습니다. 방안 다른 사람들은 최대 5번 펑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밀 경호국과 다른 수화팀 요원들 그리고 경호원들이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 아래에 엎드려 있는 가운데 그들은 테이블과 의자를 밟으며 방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인물들에게 최대한 빨리 다가가서 무대 뒤쪽이든 측면 출구든 상관없이 그들을 방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 방송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몸을 숙여라 혹은 숨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는 없었습니다. 약 20분이 지난 후에야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출구로 최대한 빨리 나가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 최대한 빨리 다가가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 했습니다. 방 안에는 기자들도 있었고 물론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시각에 따라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으로 최대한 많은 것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용의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방 안에서는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총성은 위층에서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쪽 출구에서 한 명의 경호 관계자가 그 사람이 비밀 경호국 요원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기를 꺼내서 무대가 있는 쪽을 향해 겨누는 것을 봤습니다. 그 방향이 바로 용의자가 오던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용의자를 본 적도 요원들이 제압하는 것도 본 적 없습니다. 그저 모두를 그 연회장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이크 씨, 당신과 다른 모든 분들, 그리고 방탄조끼를 입고 총에 맞은 경찰관까지 모두가 안전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당국은 현재로서는 이란과의 확인된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는데 용의자 동기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네, 이 용의자의 배경을 많이 조사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정신 이상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유나바모도 꽤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휠체어 제동 시스템을 설계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튜터로도 활동했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은 거의 알려진 게 없고 기부 내역으로는 카말라 해리스의 선거 캠페인에 $25를 기부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지난 10년 넘게 그가 한 유일한 공식 정치 기부입니다.
그는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정당에 등록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최근 며칠과 몇 주 동안 그가 가족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써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다고 말하는 등 그런 말을 하자 가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가족들이 그가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갈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지문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지역 당국이 알렸지만 그 정보가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물론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계속 진행 중이지만 용의자의 선언문이나 다른 글들에 대해 연방 당국에 전달된 흔적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가 힐튼 호텔의 투숙객이었다는 정황이 있는데 이것이 그가 보안 점검이 이루어지기 전, 즉 지난 48시간 정도 전에 일찍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게 해줬을 것입니다. 또한 당국이 그가 무기 일부를 연회장 위쪽 공간에 숨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사전 행사 참석자들이 빠져나가고 그곳에 더 이상 보안 인력이 없어진 후에 그는 아무도 볼 데 없이 무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는 비디오에 포착된 금속 탐지기 근처까지 거의 다가갔을 것이고 그곳에서 경호 요원들을 밀치고 지나가다가 다시 제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에도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수사 상황 업데이트를 기다리겠습니다. 마이크 바게나임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